네, 여기는 이번에 통합과학으로 오면서 신설된 챕터기는 한데 쉬워요. 네, 쉬워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 봅시다. 정기적 성질에 따른 물질의 구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미리 말씀을 해드리면 도체, 무도체, 그리고 반도체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해? 라는 거 설명하는 단원이고 그 중에서 반도체에 집중하는 단원이야. 반도체가 핫하잖아. 기술에 있어서 반도체가 핫하잖아. 그지?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제품 중에서 반도체 안 들어간 거 한 개도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보수적으로 표현하는데 그냥 모두입니다. 모두. 예, 그리고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양자역학을 이용한 거의 첫 발명품이다 보니까 무궁무진하게 발전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 삼성 반도체도 어마무시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뭐 엔비디아 이런 데도 어마무시하죠. 어쨌든 반도체에 대한 걸 좀 핵심적으로 다루는 단원이다 보니까 어려울 수도 있지만 통합과학은 그 정도 깊이까지 다루지 않는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자. 자, 밑에 일단은 정기적 성질을 우리가 알아내기 위해서는 원자 구조부터 일단 파악을 해주면 되는데 원자는 어떻게 생겼죠?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죠. 그리고 이 원자 핵의 전하량을 누가 결정하죠? 그 원자 핵 안에 있는 양성자 수가 결정을 하고 그 양성자 수랑 똑같은 전자 수가 원자 주변을 돌고 있죠. 그래서 이 원자는 정기적으로 어떻다? 중성이다 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원자 핵은 양전하를 띠고 있고 전자는 음전하를 띠고 있어서 원자 핵이 전자를 이렇게 속박하고 있어요. 뭐로? 전기력으로. 그래서 전기적 속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원자에 붙잡혀 있는 전자에 에너지를 조금 투입을 해줘. 빛이나 열의 형태로 이렇게 에너지를 투입을 해주면 전자가 도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튕겨 나갈 수가 있어요. 어떤 전자는 원자 핵이 속박하는 힘이 워낙 세기 때문에 애지간해선 이 전자가 안 튕겨 나가요. 그래서 이 속해 있어. 원자에 속해 있어. 원자과 전자. 그리고 튕겨 나갔어. 자유로워졌어. 자유전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지. 약간의 에너지만 가해줘도 전자가 쉽게 자유로워져. 자유전자가 생기기 쉬워.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가해줘도 자유전자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 자유전자 생기기가 어려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돼. 그 사이에 뭔가 어중간해. 반도체. 이런 식으로 생각해주면 되고. 그렇죠? 그래서 1번에 있는 원자 구조 설명했고요. 자유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했던 거랑 똑같아요. 원자에 속박되어 있는 전자가 있고 자유전자가 있는데 자유전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많아요. 마찰시켜서 열을 발생시켜서 그 열을 전자가 흡수하면서 튕겨나가게 만들어낼 수도 있고 뭐 금속 결합 같은 형태로 이제 자유전자가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디테일한 내용은 화학원 이런 데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정기적 성질에 따른 물질의 구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잘 생각해보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들은 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원자로 이루어져 있지 않은 물질은 있을 수도 있겠지, 우주 어딘가에. 하지만 우리 지구에서 인간들이 발견한 거를 보면 없다. 그지? 그래서 모든 물질들은 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럼 그 물질들을 구성하는 원자들은 다 똑같이 생겼냐? 아니지. 수소 원자, 헬륨 원자, 금 원자, 은 원자, 구리 원자, 원자 다 달라. 그리고 걔네가 분자의 형태로 결합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이온 결합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앞에서 배웠잖아. 결합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지? 자, 그러면 어떤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어떤 결합을 한 녀석들은 도체인 경우도 있고 반도체인 경우도 있고 부도체인 경우도 있어. 오케이? 자, 도체부터 한번 보자. 도체는 상온의 그냥 상온 상태에서 상온은 한 25도 정도를 말합니다. 평상시 온도. 자유전자가 그냥 있는 거야. 원자 핵이 전자를 속박하는 힘이 그렇게 세지가 않아서 상온 정도의 열만 공급해도 전자들이 튀어나와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상온에서 자유전자가 많은 물질을 도체라고 해서 이 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선에다가 연결해서 전압만 가해주면 전류가 되게 잘 흘러요. 전자의 움직임이 결국엔 전류의 움직임이잖아. 기억나죠? 전자가 오른쪽으로 흐르면 전류는 왼쪽으로 흐르는 거다. 이런 거 여러분 초딩이나 중딩 때 했었잖아. 그렇지? 얘도 마찬가지. 도체 안에 있는 자유전자들은 여기
외부 전원 장치. 이거 이제 배터리라고 했었는데 우리 이제 조금 있는 표현 쓰자. 직류 전원 장치 아니면 전원 장치의 양전하 쪽에 연결된 쪽으로 전자가 이렇게 움직일 거고 전류는 이쪽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자유전자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전류는 왼쪽으로 흐른다. 이런 식으로 우리 알고 있으면 되고 이렇게 도체 예시 물질들이 아래쪽에 정리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철, 니켈, 금, 구리, 알루미늄 등의 금속이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반도체 전에 부도체부터 봅시다. 부도체는 다른 말로 절연체라고도 해요. 부도체 보자. 원자, 핵이 전자를 속박하는 힘이 겁나 센 거야. 그래서 상온 정도의 열을 가하는 걸로는 25도 정도, 여러분이 느끼는 이 따스한 열감 정도로는 이 전자를 탈출을 못 시키는 거야. 그래서 자유전자가 없네. 전압을 걸어줘도 이 전자가 이동을 못하네. 전류가 못 흘러. 그래서 자유전자가 없거나 거의 없기 때문에 전압을 걸어도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이렇게. 그래서 낮아요. 전기전도성이. 이렇게 전기전도성이 낮다라는 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전기 저항이 높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도체는 전기 전도성이 높아요. 전기 저항이 낮아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자, 그러면은 반도체는 어떨 것 같아? 그 옆에 특정 조건에 따라 자유전자가 생겨. 예를 들어서 어중간한 거야. 원자, 핵이 전자를 속박하는 힘이 어중간한 거야. 그래서 상온에서 전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조금 있어. 아주 조금 있어. 근데 온도를 살짝만 높여줬더니 자유전자가 막 튀어나와. 온도를 살짝만 내려줬더니 자유전자가 또 다 사라져. 아니면 압력을 가해줬더니 자유전자가 막 생겨. 압력을 줄였더니 자유전자가 막 줄어들어. 빛을 비췄더니 자유전자가 막 생겨. 빛을 삭제시켰더니 자유전자가 또 막 줄어. 이런 식으로 특정 외부 환경에 의한 조건이 있죠. 그런 조건에 따라서 전류가 흐를 수도 있고 안 흐를 수도 있고 이렇게 조절이 가능한 녀석을 보러 반도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반도체적 성질을 갖는 원소들은 밑에 보면 정리가 돼 있죠. 규소, Si, 그리고 저마늄. 이런 녀석들이 반도체적 성질을 갖는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일단 반도체는 명백하게 말하면 부도체의 한 종류인데 반도체라는 종류로 아예 구분을 해놨습니다. 반도체도 전류가 잘 안 흘러요. 순수한 경우에. 근데 이 반도체에다가 뭔 짓을 하면은 전류가 좀 흐를 수 있게 됩니다.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온도를 가하거나 이런 거 말하는 거죠. 그거 말고 또 다른 짓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페이지도 한번 와보시면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그 물질들 중에서 이제 반도체라는 녀석이 있어요. 자, 위쪽에 보면 규소나 저마늄 같은 녀석들은 다들 주기율표에 보면은 14족에 있거든요. 14족 원소는 특징이 뭐죠? 원자과 전자가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4개가 있으니까 규소는 그 옆에 있는 규소랑 공유결합을 해요. 밑에 있는 규소랑 공유결합을 해요. 옆에 있는 규소랑 공유결합, 위에 있는 규소랑 공유결합을 해요. 그래서 서로 안정적으로 존재를 해요. 이런 식으로 위아래에 있는 규소들과 공유결합을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그러면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이런 형태입니다. 규소나 아니면 저마늄이 원자과 전자가 4개인데 선생님 8개인데요. 옆에 하나씩 공유했으니까 총 4개의 공유결합을 형성해서 8개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거지. 안정적으로 존재를 합니다. 자, 이런 거 보러 뭐라 그러냐면 순수 반도체라고 합니다. 이 전 교육과정에선 이 순수 반도체를 고유 반도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순수 반도체도 있고 고유 반도체도 있는 게 아니라 둘이 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순수 반도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하는데 자유전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전자들이 공유결합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겉에 있는 전자들 중에서 내부에 있는 애들 말고 공유결합에 참여를 해 있기 때문에 자유전자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상온 상태에서 전류가 잘 안 흘러요. 그게 반도체의 특징이에요. 선생님 상온 상태에서 전류가 잘 안 흐르면 그거 부도체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아까 전에 말했던 거야. 반도체는 굳이 분류하자면 부도체 쪽이라고. 근데 부도체는 특정 조건, 그러니까 온도를 높이거나 빛을 가하거나 해도 전류가 잘 안 흘러. 근데 반도체는 온도를 조금만 높여주거나 빛을 조금만 가해주거나 압력을 조금만 가해주거나 아니면 뭐 조금 구기거나 이렇게 하면은
전류가 흐르기 시작해. 자유전자가 생기면서. 그렇게 약간의 특정 조건으로 전류가 흐르게 할 수 있는 거. 그런 게 이제 약간 반도체적 성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게 바로 순수 반도체. 그럼 순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 성질, 즉 전기 전도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 뭔 짓을 하냐면은 그 옆에 있는 13족, 그 옆에 있는 15족을 써요. 어떻게 하냐면 규소를 살짝 뭐로 치환시키는 거냐면 13족 원소로 치환시키는 거야. 그렇게 치환시키는 거 보러 뭐라 그러냐면 도핑이라 그래. 도핑 선생님 많이 들어봤는데 그 바디빌더들이 막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바디빌더만 하는 게 도핑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감기약 먹는 것도 도핑이에요. 여러분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이 아닌 거를 외부에서 유입시켰다. 주사 맞거나 약을 먹었다. 다 도핑입니다. 도핑했네. 감기약 먹었네. 똑같아요. 열나서 해열제 먹었어. 도핑이에요. 다 도핑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운동선수들도 도핑 테스트 같은 거 할 때 뭐 그런 거 주사 같은 거 맞거나 그런 거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핑이라는 게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다. 예,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의미인데 그 바디빌더들 사이에서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막 뭐 도핑충이네 막 이런 식으로 로이더네 막 이런 얘기 나와가지고 부정적으로 여러분이 인식을 하고 있는 거지 나쁜 의미가 아니다. 알았죠? 그래서 미량의 물질을 외부 물질로 치환시키는 거 그런 거별로 이제 도핑이라고 하면 되고 13족 같은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죠? 3개죠. 3개. 그래서 얘를 치환을 시키면 3개의 전자가 있으니까 3개의 공유결합을 형성하고 하나는 공유결합을 못해요. 그럼 여기는 어때? 공유결합을 형성하지 못한 자리니까 비어있죠. 우리 여기 바로 양공이라고 합니다. 전자가 있어 여기 채워져 있어야 전체적으로 정기적 중성인 안정적인 상태인데 전자가 하나가 빠져 있으니까 원래 중성이면 전하량이 0이잖아. 근데 거기서 전자가 빠져 있어. 어떻게 돼? 양의 성질을 띠게 되겠지. 그래서 양의 성질을 띠는 빈 공간 줄여갖고 양공이라고 합니다. 양공은 약간 누구처럼 생각하면 되냐면 전류처럼 생각하면 돼. 전류가 약간 전자의 흐름의 반대 방향인 가상의 흐름이잖아. 양공도 마찬가지. 가상의 입자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여러분이 공부할 때는 실제로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양공이란 입자가 있구나. 양전하를 띠는 입자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전압을 걸어주잖아. 어떤 식으로 걸어줄 거냐면 이런 식으로 전압을 걸어주잖아. 여기다가 양전압 걸고 여기다가 음전압을 이렇게 걸어주잖아. 그러면은 전자는 일로 이동해요. 음전하가 밀어내고 양전하가 당기니까. 양공은 여기로 이동해요. 양전하가 밀어내고 전자가 당기니까. 원리까지 배우면 되게 재밌긴 한데 이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럼 전자의 이동 방향과 전류의 이동 방향이 반대면은 전류랑 비슷하네요. 맞아요. 양공의 움직임은 약간 전류의 움직임과 비슷해요. 그렇게 기억하면 되고 그런 반도체 보러 뭐라고 하면 P형 반도체라고 해요. 아, 순수 반도체보다 약간 플러스를 띠니까 P형 반도체. 그렇게 기억해도 좋은데 단어가 그게 아니에요. 파저티브입니다. 파저티브. 그거를 플러스라고 이해하면 여기가 틀려요.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잖아. 그지? 여긴 네거티브. 여긴 파저티브. 그래서 P형 반도체 13족 원소 도핑한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 그림에 보시면은 여기 써놨죠? 뭐 알루미늄이나 붕소나 인듐이나 뭐 갈륨 이런 것들 이런 게 13족 원소거든요. 좀 빡세게 되는 학교는 이런 거 외우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억해 두시면 되고 P형 반도체는 주로 양공이 전류를 흐르게 한다. 또는 P형 반도체는 주로 양공이 전하 나르게 역할을 한다. 뭐예요? 하는데 그런 표현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양공 때문에 전류가 더 잘 흐르게 됐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표현 차이 정도로 생각해 두시면 돼요. 자, 옆에 있는 N형 반도체 봅시다. 얘는 15족을 도핑하는 거예요. 선생님 왜 16족 막 이런 거 안 해요? 12, 뭐 여기 12족, 2족 이런 거 왜 안 해요? 하는데 너무 다른 걸 넣으면 안 되는 거야. 비슷한데 약간 다른 거를 도핑을 시켜야 되는 거야. 우리 몸에도 너무 새로운 거 넣으면 안 돼. 그런 거 독극물이잖아. 양이 너무 많아져도 안 되고 미량만 조금 다른 거 넣는 거야. 그런 거 바로 도핑이라고 하는 거야. 알았죠? 자, 그럼 N형 반도체 보자. 15족 도핑합니다. 15족 질소, 비소 막 이런 녀석들이 있어요. 이런 녀석들을 갖다가 도핑해주면 돼요. 그럼 얘네는 원자과 전자가 5개니까 공유 결합은 4개만 형성을 하고 전자 하나가 남죠. 이 전자번호 뭐라 그럴까? 잉여전자 또는 자유전자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자유전자는 전압을 이렇게 걸어주면
전자가 어디로 움직일까요? 이쪽으로 움직이겠죠. 그럼 전류는 일로 흐른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선생님 양공이 없는데 어떻게 전류가 일로 흘러요 하는데, 양공은 전류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는 거라니까. 가상의 입자라니까. 전자가 움직이는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만 생각하면 되고, 양공은 그 움직임이랑 방향이 같을 뿐인 거고. 알았죠? 그래서 전자가 왼쪽으로 움직이면 전류는 오른쪽으로 흐르는 거랑 같은 효과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으면 된다. 그럼 N형 반도체는 마이너스의 N이군요. 아니에요. 네거티브의 N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N형 반도체는 주로 잉여전자 또는 자유전자가 전류를 흐르게 한다. 또는 전하 나르게 역할을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런 반도체들을 뭐라 그러냐면 불순물 반도체라고 해요. 불순물 하면 더러운 것 같죠. 그것도 우리 한글이 조금 그런 인식을 줘서 그러는데, 불순물이라는 거는 도핑을 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전 교육과정에선 비고유 반도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불순물 반도체, 비고유 반도체 둘 다 표현 알아두시면 되고, 불순물 반도체는 순수 반도체에 비해서 전기적 성질이 좋아요. 쉽게 말하면 전기 전도성이 높아요. 전기 저항이 낮아요. 전류가 좀 더 잘 흘러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선생님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순수 반도체 업그레이드 시킨 게 불순물 반도체예요. 뭔가 이름이 불순해서 다운그레이드 같겠지만 업그레이드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이 원소들도 15족이니까 좀 기억해 두시면 돼요. 빡세게 내는 학교는 이런 거 섞어가지고 내기도 해요. P형 반도체에다가 알루미늄 붕소 나오고, 세 번째로 비소 섞어갖고 P형 반도체 만든다. 그러면 비소 때문에 틀려. 이런 식으로 골라줄 수 있으면 돼요. 오케이? 외워야 될 필요가 있는 학교들은 외울 겁니다. 됐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와서 반도체를 이용한 소자들이 있어요. 소자가 뭐예요? 작을 소자에 놈자에서 작은 놈입니까? 하는데 그냥 부품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반도체를 이용해서 부품을 굉장히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아까 전에 말해줬었던 P형 반도체 있죠? 그리고 N형 반도체 있죠? 얘네 둘이 이렇게 접합시킨 거 보러 뭐라 그러냐면 PN 접합 다이오드라고 해요. PN 접합을 생략해서 그냥 다이오드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밑에 있는 것처럼 반도체 소자의 종류에 다이오드, 발광 다이오드, 유기발광 다이오드, 트랜지스터라고 돼 있는데 얘네들 다 PN 접합된 애들이에요. 옆에다가 써두시면 돼요. 묶어가지고 PN 접합된 다이오드, 발광 다이오드, 유기발광 다이오드. 밑에 있는 트랜지스터도 P형과 N형이 접합된 녀석이에요. 트랜지스터는 PNP형도 있고 NPN형도 있는데 우리 통합과학에서는 다루지 않을 겁니다. 이거 물리 2 내용이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뭐만 알고 있으면 되냐면은 여기 있는 다이오드는 전류가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해요. 이것도 좀 과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직류전원 장치의 플러스 극을 P에다가 연결하고 마이너스 극을 N에다가 연결하면 이 회로에는 전류가 흘러요. 하지만 얘네 둘을 뒤집어서 연결하면 전류가 못 흘러요. 이거 보러 뭐라 그러냐면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약간 일정하게 해준다라고 해갖고 정류작용이라고 해요. 그 위에 있는 다이오드랑 발광 다이오드에 보면은 다이오드 옆에 정류작용이라고 되어 있죠. 발광 다이오드도 정류작용을 합니다. 밑에다가 써주시면 돼요. 발광 다이오드도 정류작용을 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보러 교류전원이라고 하거든요. 교류전원은 전류가 여기로도 흘렀다가 여기로도 흘렀다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이오드를 설치해주면 1번으로는 흐를 수 있는데 2번으로는 못 흘러요. 그러면 이 다이오드는 이 교류 신호를 뭐로 바꿔준 거야? 양쪽으로 흔들어대는 신호를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바꿔준 거야. 그걸 뭐로 바꿨다라고 하냐면 교류 신호를 직류 신호로 바꿨다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이거 보러 뭐라 그러냐면 정류작용이라고 해요. 다이오드, 발광 다이오드, 유기발광 다이오드 다 이런 역할을 합니다. 선생님 좀 잘 와닿지가 않는데 좀 예시 없나요 하는데, 여러분 배터리 같은 거 보면은 이런 리모컨에 보면은 배터리 보면 이거를 뭐야 잘못 눌렀네. 이거를 배터리 연결하는 방향이 잘못되면 리모컨이 작동을 안 하잖아. 그 왜 그럴까? 이 안에 다이오드 들어있어서 그래.
그 다이오드가 전류가 일정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해주기 때문에 배터리를 반대로 연결하면은 전류가 안 흐르게 되는 거지. 이해 갔죠? 그런 거 보러 정류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딥하게 들어가면은 이렇게 흐를 수 있는 방향으로 연결돼 있으면 뭐라 그러냐면 순방향 전압이 걸렸다. 순 방향 전압이 걸렸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못 흐르게 걸려 있는 전압이 걸리면 역방향 전압이 걸렸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이것도 좀 딥합니다. 어쨌든 이런 거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발광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전류가 흐르면 빛 신호로 바꿔주는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전기 신호를 빛 신호로 바꿔주는 게 이런 발광 다이오드. 라이트 이미팅 다이오드. 앞 글자 따갖고 LED. 많이 들어봤죠? 그럼 LCD는요? 라고 하는데 걔는 달라요.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 우리 통합과학에서는 안 나옵니다. LCD랑 LED는 C랑 E 차이 같지만 어마무시한 차이가 있어요. 둘이 완전 달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LCD 몰라도 돼요. LED만 알면 돼요. 그럼 발광 다이오드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야? 전기 신호를 빛 신호로 바꿔주는 거지. 그지? 정류작용도 해요. 정류작용도 해요. 예를 들자면 이게 발광 다이오드잖아? 순방향으로 연결돼 있으면은 빛이 나요. 번쩍. 역방향으로 연결되면 빛이 안 나요. 그게 발광 다이오드입니다. 정류작용하면서 빛도 난다. 그게 바로 발광 다이오드. 유기 발광 다이오드도 마찬가지. 밑에 있는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에는 전기 신호를 증폭하기도 하고 전기를 껐다 켰다 할 수도 있어. 이거 원리 배우면 엄청 재밌거든. 나중에 물리2에서 여러분이 배울 수도 있거나 대학교 가면 배울 건데 그때 배우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트랜지스터를 이용해가지고 논리회로 같은 걸 만들 수가 있어요. 이 트랜지스터를 이렇게 정해져 있는 공간에 얼마나 많이 때려박을 수 있냐가 기술력이거든요. 이 안에다가 2만 개 넣냐, 3만 개 넣냐, 10만 개 넣냐 이런 거에 따라서 어마무시한 회로를 갖다가 만들고 부품을 갖다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 밑에 있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나 마이크로 컨트롤러 아니면 여러분 컴퓨터에 쓰는 CPU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건데 여기에 트랜지스터가 아니면 이런 반도체 물품들이 집약되어 있다고 집적 회로라고 합니다. 그 위에 보면 집적 회로라고 돼 있죠. 이 집적 회로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은 데이터 처리 기능이 있는 반도체들을 갖다가 이렇게 집적 회로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옆에다 써보세요. 데이터 처리. 옆에다가 데이터 처리.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메모리 반도체 써보세요.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로직을 입혀가지고 약간 움직일 수 있는 회로를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런 거 보러 이제 시스템 반도체라고 합니다. 메모리 반도체, 데이터 저장하는 거,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로 연산해가지고 회로 짜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어떨까요? 반도체가 워낙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열도 무지하게 발생하니까 여러분 컴퓨터 보면 CPU에 막 쿨러 같은 거 달려 있잖아. 요즘에 이제 핫한 게 뭐냐면 요즘에 핫하다 그래갖고 여러분이 몰라도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과서에 보면 다 나와 있어. 저전력 반도체를 만드는데 혈안이 돼 있어. 전력을 조금만 투입해도 반도체가 작동을 하니까 열도 발생을 덜 하니까 이 환경오염에도 되게 좋은 거야. 열이 많이 발생하면 그거 식히느라고 또 여러 많이 써야 되거든. 이산화탄소도 많이 발생하고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다. 저전력 반도체가 핫하다. 핫하다라고 쓰지 말고 많이 개발 중에 있다. 연구 중에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괜찮죠? 자, 그다음 여러분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얘가 아까 전에 발광 다이오드였지. 얘랑 반대인 애가 있어. 누구냐면 광 다이오드야. 발광 다이오드는 전기가 들어가면 빛으로 나와. 광 다이오드는 빛이 들어오면 전기로 변해. 이거 저기 앞에 2단원인가에서 했었는데 맞아요. 광 센서 아니면 태양 전지 이런 광 다이오드를 이용하는 게 여러분 디지털 카메라나 아니면 핸드폰에 있는 카메라 이런 것도 다 여기 있는 이 광 다이오드가 들어가 있고요. 빛을 인지해서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거야. 광 센서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발광 다이오드랑 광 다이오드는 둘이 다른 거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전기를 빛으로, 빛을 전기로 이런 식으로.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옆 페이지로 넘어와 보면 물질의 전기적 성질을 활용한 예들이 나와 있는데 뭐 너무 뻔해요. 이건 여러분이 읽어보면 되는데 전선. 내부에는 당연히 도체 들어가 줘야지. 전류가 흘러야 되니까. 근데 겉에는 전류 흐르면 큰일 나지. 그지? 그래서 고무 같은 걸로 만드는 플라스틱, 아니 합성 플라스틱, 합성 수지 이런 걸로 만드는 거고. 여기 내부는 이제 도체, 뭐 구리 전선 이런 걸로 만드는 거지. 구리가 요즘에 붉은 금이라 그래 갖고 핫하죠. 이제 막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도 되게
많이 생각하던데 금으로 만들면 너무 비싸고 구리로 만들면 좀 깔끔하게 싸게 만들 수 있으니까 되게 핫해지고 있습니다. 주식 방송인가요 하는데 그냥 이런 거 여러분도 좀 노출이 돼야 돼. 학생 땐 공부만 해 이게 아니라 전반적인 흐름을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이 야 구리가 좋대 이런 것도 나중에 공부하면서 다 알아가는 거지. 그죠? 자 밑에 있는 터치 스크린 보면은 뭐 반도체나 부도체 이용합니다. 핸드폰 이렇게 잡고 있는데 우리 손에 전기 흐르면 안 되니까 부도체로 만들어 줘야 될 거고, 이 터치 스크린은 우리가 가하는 압력에 의해 전기가 흐르게, 아니면 우리랑 터치하면 터치될 때만 전기가 흐르게, 이런 식으로 조건에 따라서 만들어 줘야 되니까 반도체 같은 걸로 만들어 주는 거고. 그죠? 이렇게 생각만 할 수 있으면 돼. 태양전지 아까 전에 광다이오드라고 했었어. 모두 전체를 다 광다이오드로 하는 게 아니라 태양을 보고 있는 쪽은 광다이오드로 만들고 그 뒤쪽은 역시나 전기가 함부로 흐르면 안 되니까 부도체로 만들어 주고, 겉에 보호해주는 투명한 것도 좀 플라스틱 이런 걸로 투명하게 덮어주거나 유리로 이렇게 덮여줘서 보호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거나. 읽어보면 그냥 너무 쉬울 거예요. 네, 괜찮죠? 그리고 뒤쪽에 보면은 반도체를 이용한 센서들도 있어요. 아까 전에 다 말했어요. 온도에 따라서 전기 전도도가 바뀌기도 하고 압력, 그리고 화학물질, 적외선, 빛에 의해서 전기 전도도가 바뀌면서 전기 신호가 바뀌어. 이거 어디서 했는데 하는데 02단원에서 했어요. 측정과 어림 그 단원에서 센서에 대해서 얘기할 때 했었어요. 반도체의 온도, 압력, 또 화학물질, 빛 이런 것들이 가해지면 전기 전도도가 바뀌면서 전기 신호가 바뀌어. 그걸 이용을 갖다가 해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센서를 만들 수 있다. 문제 한두 개만 풀어보고 마무리합시다. 여러분이 풀어보고 나랑 같이 해야 돼. 아까 전에도 말했는데 조금 오답이 조금씩 있어요. 제가 그 줄 거니까, 현장에서 줄 거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알았죠? 우리 뒤쪽에 조금 어려운 게 98, 99번 이런 게 조금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봅시다. 일단 여러분이 한번 풀어봐줘. 있어야 돼. 내 거에만 의지하면 안 돼. 보자. 표 가는 반도체 소자 A에서 C 특징 기억에서 디귿의 유무를 나는 특징 기억에서 디귿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ABC는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발광 다이오드 중 하나이다. 보자. 전압을 증폭시킬 수 있다. 아까 전에 말했어. 트랜지스터. 빛의 삼원색을 구현할 수 있다. 빛의 색을 구현해. 빛이 나야 될 거 아니야. 발광 다이오드, LED. 전류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다. 이거는 정류작용 같은 거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류작용을 말해주면서 트랜지스터도 스위치 작용을 하면서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이 문제가 조금 문제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이제 다이오드. 근데 아까 전에 선생님이 이 LED 가지고도 그거 가능하다면서요. 그러니까 오류가 조금 있다고. 그래서 마음에 들진 않는데 어쨌든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보면은 그러면은 전류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는 건 다이오드 있고 트랜지스터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압을 증폭시키는 건 트랜지스터가 유일하고 빛의 삼원색을 구현할 수 있는 건 LED가 유일한데 전류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는 건 다이오드도 가능하고 트랜지스터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동글뱅이가 두 개인 녀석이 하나가 필요하다. 자, B는 뭐야? ABC가 전기 소자죠. 여기 반도체 소자. B 한 가지만 참이야. 트랜지스터나 LED겠지. 트랜지스터는 두 개니까 LED나 다이오드겠지. C는 한 가지만 참이야. LED나 다이오드겠지. 트랜지스터는 두 가지가 참이어야 돼. 그럼 여기 X니까 여기 동그라미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가 트랜지스터 라는 거 알아낼 수 있고, 트랜지스터가 속하지 않는 거 뭐 있지? 빛의 삼원색을 구현할 수 있다. 얘는 트랜지스터는 못하거든. 얘가 빛의 삼원색에 대한 얘기야. 그치? 그래서 얘가 디귿이야. 이런 식으로 찾아주는 거야. 그치? 그럼 디귿이 빛의 삼원색을 구현할 수 있다는 건 얘가 LED여야겠네? 얘가 LED야. 그쵸? 그럼 얘가 다이오드야. 그럼 다이오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어떤 것들을 또 가지고 있죠? 전류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는 거니까 얘가 기억이야. 얘가 니은이야. 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문제 푸는데 다 배열이 가능한 거죠. 근데 빛의 삼원색을 이용할 수 있는 LED 얘도 전류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어가지고 좀 별로. 여기 동그라미가 됐으면 그래도 좀 괜찮았을 것 같은데 조금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억 맞고요. 니은. B는 다이오드. 주기적으로 변하는 교류 신호를 직류 신호로 만들 수 있다. 아까 전에 말했죠. 정류작용 맞다. 디귿은 빛의 삼원색을 구현할 수 있다다. 맞다. 그렇죠? 그래서 답이 5번이다 해주면 되고, 99번
그림 가는 스위치 S1과 S2 얘도 역시나 풀어보고 제 풀이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에다가 연결했대 S1을. 그랬더니 C에다 연결하나 D에다 연결하나 둘 다 전류가 안 흘렀대. 오. S1을 B에다가 연결했대. C에다가 연결하나 D에다가 연결하나 전류가 다 흘렀대. 라는 건 얘가 도체네. 얘도 도체네. 얘도 도체네. P에서 S까지가 다 도체나 부도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P만 부도체겠네. 이런 식으로 논리 회로를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으면 돼요. 별로 어렵진 않죠. 네, 그래서 옳은 거 골라보자. 기억. 고체막대 PQ, or S 중에서 P만 빼고 다 도체니까 기억 맞아요. 니은. 단위부피당 물질 내 전자의 수는 도체가 많죠? 부도체는 적죠. 그래서 가정 아니고 가장 적다. 그래서 니은 맞아요. 부도체니까. 디귿. Q는 도체는 전기적 성질 전선의 피복에 이용된다. 그러려면 부도체여야 돼요. 디귿 틀려요. 답이 4번. 오케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배운 거 가지고 약간 이런 식으로 논리 회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퍼즐형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 퍼즐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학교 내신에서 좀 잘 나오는 편이고 수능형 문항에서도 좀 잘 나오는 편이라서 여러분이 좀 푸는 연습을 좀 많이 해놔야지 이거 막상 가면 풀겠지 하는데 잘 안 풀려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번 단원도 수고하셨고 또 다음 단원 할 때 만나도록 합시다. 고생했어요.